13일까지. 언제요? 저랑 수업을 하는 건 12월 13일, 우리는 화목반이니까 12월 12일까지만 저랑 수업하고요. 네, 그 다음 주에 일주일 쉬고 아마 19일이나 20일 수업 시간이 고등부 수업이 정해지면은 그때부터 고등부 수업을 아마 할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바뀌어서. 그래서 20일부터 하나? 21일, 20인가? 그때부터 아마 하게 될 건데. 그때부터는 이제 주말 그런 거 없죠. 네. 주말에도 무조건 수업을 하게 될 거고. 네. 휴일 그런 거 없어요. 설날, 추석 말고 휴일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내년이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추석이 10일 쉰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진짜요? 내년 달력하면 네, 그 얘기 들으셨어요? 네. 내년 달력이요? 여기는 어차피 빨간 날이 안 보이니까. 아, 그래요? 네. 추석이 10일 쉰다. 야, 어떻게 잘하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니네랑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왜요? 추석 기간에만 아마 학원은 고등부는 쉴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그 빨간 날은 다 학원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니네랑은 이제 관계는 없습니다. 네. 학교는 쉬잖아요. 학교만 쉬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는 되게 재수가 없는 거죠. 10일 쉴 수 있는 이 추석이 몇 년 만에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 기간을 이제 못 쉬게 되는 거니까. 네. 저는 쉬겠죠. 네, 그때 되면은. 놀리는데요? 맞아요. 네, 저는 쉴 거고, 니네 못 쉬고. 그런 거죠. 네. 이번 설날도 좀 쉬는 것 같던데. 설날이요? 설날이 화수목이던데, 1월 달에. 네, 화수목인데, 네, 니네는 화수목만 쉬겠죠. 네. 뭐, 대체 공휴일 뭐 그런 거 없을 테니까. 네, 월급은 뭐, 쉬든 안 쉬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고요. 이제 오늘부터 진도를 나가는데요. 12월 12일까지 나가기 때문에 빡빡해요. 근데 다 못 나갈 거야 아마. 네, 뒤에 반 남았거든요. 함수가. 근데 이제 명제도 앞부분에는 그래도 할만한데 네, 뒷부분은 좀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함수도 앞부분은 할만한데 네, 뒷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아마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하긴 할 거고요. 네, 근데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다. 내 예상은. 맨 마지막 뒷부분이 좀 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한 대까지 좀 해보고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명제를 하시려면 우리가 앞 단원에 배웠던 집합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위현우 학생은 줌으로 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하은영 학생은 특강만 듣고 수업은 안 듣는데요. 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하은영 학생은 이제 퇴원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이신영 학생은 맞습니다. 네, 네, 네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범준아 너 결제해야 된다는데? 저 했는데. 했어? 언제 했어? 목요 제가 다 했는데 지금. 언제 했냐? 저번 주 일요일 날이요. 저번 주 일요일 날? 네. 근데 올해 들리려는데 한번 들려봐, 물어봐.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알겠어요. 자 이제 얘기를 할게요. 연우 있지 지금? 네, 듣고 있는 거지? 네, 네, 계속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집합을 좀 알고 계셔야지 명제도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집합이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단원이 집합인 거고, 그래서 뒷단원이 이제 명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좀 이제 약간 국어 같은 느낌이에요. 네, 언어 같은 느낌이고, 네, 명제를 배우는 거는 이제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건데,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네, 이 문장이 무조건 맞으면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이 문장이 무조건 틀리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리까리 하면 그거는 명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감자는 맛있다. 그럼 얘는 명제인가요? 빨리 말해. 알잖아. 명제 아니죠? 네, 감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거 명제라고 하지 않는다. 자, 2는 4의 약수다. 맞죠? 그러니까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0은 자연수다. 0은 정수죠. 네,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가 된다. 이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거짓인 문장이나 식도 명제라는 거, 그러니까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한 거를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먼저 읽고 얘기를 할게요. 변수를 포함한 문장의 식의 참거짓을 변수에 따라 판별된다. 그러니까는 숫자를 주어준 거에 따라 얘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방정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하는 게 참이 되는 게 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이 들어가면 당연히 등식이 성립하니까 참이 되는 거지만 여기에 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2가 되는 거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러면 참이 되는 걸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거짓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참이 되는 걸 제외한 나머지가 다 거짓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의 조건은 보통 PQR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명제에서 P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가정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Q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론이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이제 R까지 이렇게 문자가 3개가 있으면 뒤에 배우겠지만 이제 3단 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3단 논법이라는 건 뭐냐면 네, 문장이 이제 뭐 3개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 3개가 말이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네. 3개의 말이 그냥 문장에 맞게 이어지면 그게 3단 논법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어지다가 쓸데없는 얘기로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거는 3단 논법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또 뒤에 가서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얘기를 또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진리란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진리가 뭐야? 다 아시잖아. 진리가 뭐죠? 모르나요? 진리?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내 말이 곧 진리다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네? 내 말이 곧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건 다 맞다 이 얘기거든요. 내 말이 곧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 맞는 집합을 찾아라. 네. 물어보는 거에서 그게 다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고 무조건 다 맞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참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집합으로 얘기하면 다 포함되는 부분집합에서, 부분집합 기억나요? 안 돼. 집합은 알아야 돼. 이거는 알아야 돼. 부분집합 이거 얘에서 P가 있고 Q가 있으면 부분집합 이렇게 표시하고, 이 얘기는 P가 Q에 전부 다 포함된다. 이게 부분집합이었어요. 기억나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뒤에 계속 나와요. 진짜 기억 안 나요? 넌 안 나. 딴 사람들은 관람만 하지 마시고요. 기억나 안 나? 진짜 안 나? 안 나요? 저는 좀 나아요. 너는 조금 나요. 나고 있어요? 네, 지금 모르면 계속 설명을 해줄 건데 집합은 중요해요. 계속 앞에 합집합, 교집합 그런 거 다 사용돼.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그런 거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여기 그거 못하시면은 아마 힘드실 텐데 계속 푸시기가. 그러니까 집합은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로 나와 있는 게 전체가 지금 자연수인데 P가 4의 약수다. 근데 P의 진리집합이 뭐 집합으로 표현할 땐 대문자로 표현하니까 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집합 P가 1, 2, 4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 4가 전체 집합 위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포함이 되니까.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됐다면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는 거에 다 맞는 얘기여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 조건의 부정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정이라고 하는 게 또 집합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집합이 이거잖아. C를 붙인 게. 네.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거야. P를 부정한 게 P의 여집합이거든요. P를 부정하면
그게 P의 여집합이었던 거야. 네, 근데 이제 명제가 P라고 얘기하면 이 명제 P를 부정하면 앞에 물결을 붙인 게 이때는 네, 여집합이랑 같은 의미인 부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물결 표시를 붙이면은 뭐 물결 P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읽을 때에는 납P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결 P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납P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읽으실 때에는. 네, 그래서 편하신 대로 네, 읽으시면 되는 거고 그게 부정한 거다. 그러니까 집합의 개념을 좀 생각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1번에 보면은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하면 물결 P랑 P의 여집합이랑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물결에 다시 물결을 붙이면 자기 자신이 된다. 이거 집합에서도 얘기했었어요. P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을 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부정의 부정을 한 거죠. 영어 문법으로 생각하면 영어에서는 부정의 부정을 하면 뭐였어요? 강한 긍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아시죠? 다 네. 그런 거랑 똑같은 의미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명제가 이는 소수이다. 이거에 부정을 하면 이는 소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계속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문장에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되면 이 뭐뭐이면까지를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뭐이다를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정을 했다고 하면 그거를 용어로 간단하게 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장의 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둘 다 부정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역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정과 결론이 있는데 역은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게 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론이 앞에 오고 가정이 뒤로 가죠. 네. 이렇게 문장의 위치를 가정 결론을 바꾸면 그게 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우라는 게 나오는데 대우라는 건 이랑 역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는 위치도 바꾸고 부정도 하고. 네, 요거를 대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용어는 여기 보니까 요것만 용어가 나와 있고 얘는 용어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는 이 교육과정에서 빠졌나 봐요. 근데 뭐 알아서 나쁠 건 없구나. 그냥 부정했다는 얘기예요. 네, 문장을. 자, 가정 결론을 둘 다 부정했다. 이런 의미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별거 아닌데 설명할 게 많죠. 괜히 다른 얘기들이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는은 집합에서 합집합이었어요. 그리고는 집합에서 교집합이었고요. 또는이랑 같은 말이 또 있죠? 뭐가 같은 말이 있죠? 또는이랑 같은 말이 뭐 있어요? 뭐뭐 이거나. 그리고는 뭐뭐 이고. 네, 이런 것들도 같은 의미다.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또는의 부정을 하면 그리고예요.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또는 합집합의 부정이 교집합이야. 교집합의 부정이 합집합이야. 네. 그래서 예를 들어 P 합집합 Q가 있어. 그럼 이거에 부정을 하면 P의 여집합의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집합에서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에 여집합 붙인 거였잖아요. 저기요? 네. P 합집합 Q에 부정을 하면 여집합을 붙이면 얘 한 번 여집합, 얘 한 번 여집합, 얘 반대. 이렇게 집합에서 배웠어요. 네,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이랑 연관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그래서 P 또는 Q는 P 합집합 Q고 P 그리고 Q는 P 교집합 Q고 P 또는 Q의 부정은 여기 나와 있는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얘도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의 부정은 P의 교집합 Q. 자,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차집합 이런 거 다 기억 안 나요? 이거 나야 되는데. A 차집합 B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해야 돼요. A 교집합 B 여집합 이런 식으로. 기억이 안 나면 집에 가서 빨리 복습을 하십시오. 네, 이거는 계속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확인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삼각형의 네갈 크기 합은 뭐뭐은 뭐뭐이면 이렇게까지 하면 이 앞에가 가정인 거야. 이 뒤에가 결론인 거고. 그러니까 세 네갈 크기 합이 180도다는 맞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참인명제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2번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얘는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2번은. 네, 그러면은 지금 x-6 그 다음에 x-2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부등식 2차 부등식 쓰는 거 기억해요? x가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겹치는 모양으로 답을 쓰셔야 되죠.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명제가 참이냐 그런데 x가 무조건 2랑 6 사이에 있어야지만 참인 거죠. 예를 들어 x가 7이면 거짓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 범위만 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4랑 6의 최소 공배수예요. 그러니까 2로 나누면 얘는 2가 되고 3이 되니까 최소 공배수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12가 최소 공배수잖아요. 네, 근데 24라고 했으니까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인 명제인 거죠. 자, 4번은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다. 맞아요? 짝수랑 홀수 곱하면 짝수죠. 네,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되는 건데 요거 4번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짝수와 홀수 곱하면 짝수냐 맞냐 틀리냐만 결정을 하지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제 뒤에 가면은 왜 짝수냐를 이제 증명하라고 그래. 왜 짝수랑 홀수랑 곱하면 짝수냐 이렇게 증명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n이라는 게 자연수라고 생각했을 때 n에다 2를 곱하면 이게 짝수잖아요. 2가 곱해지면 무조건 짝수죠. 그러니까 2를 곱하면 짝수잖아요. 그러면 2n에다가 1을 더하면 이게 홀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짝수와 홀수 곱하라 그랬으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2n에다가 2n 플러스 1을 한 걸 전개를 하니까 4n 제곱 플러스 2n이 되죠. 근데 이쪽 항을 봐도 2의 배수죠? 이쪽 항을 봐도 2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짝수끼리 더해봤자 짝수여서 그래서 곱은 무조건 짝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라 그래요. 네. 왜 이렇게 된지 이유를 증명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명제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 지금 이런 4번 같이 설명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 설명을 써야 되는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뭐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문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왜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는 거여서 명제를 배우면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이 나오잖아. 제가 맨날 공식 나오면 막 어떻게 되는지 막 유도해서 설명하잖아요. 이제 명제 배우면서부터는 이제 그거 다 설명해야 돼. 아시겠죠? 명제가 생각보다 그래서 좀 짜증나는 단어예요. 여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는 뭐 참이다 거짓이다만 이렇게 딱딱 쓰시면 안 돼요. 답을 쓰실 때. 왜 참 이유를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거야. 문제 답을 쓰실 때. 왜 거짓이고 왜 참인지에 대한 그런 이유를 다 쓰셔야 된다는 게 좀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는 거 앞부분까지는 그래도 그냥 할만은 해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 다음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을 말하시오. 그러니까 요거를 부정하래요. 그러니까 1은 홀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그랬으니까 1은 홀수고 소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 다 부정을 해야 되니까 홀수도 아니고니까 아니고를 부정해서 홀수이거나 네. 아니고가 지금 그리고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또는으로 바뀐 거예요, 말이. 부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뭐이거나가 된 겁니다. 이 말도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이 아까 얘기한 또는이랑 뭐뭐이거나가 합집합이었고 그리고랑 뭐뭐이고가 교집합이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에 부정을 하면 반대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못 쓰면 안 돼요. 1은 홀수이고 소수이다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오늘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부등식이면 진한 점에 여기가 1이었고 진한 점에 여기가 10이었잖아. 얘 수익수를 나타내면 이 모양이잖아. 그러면 얘를 부정했다. 그러면 반대를 읽으란 얘기입니다. 빨간색 부분.
네, 그러니까 x는 네, 지금 1보다 작고 그리고 또는 지금 x는 10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돼. 자, 여기서도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문장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데 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부정했으니까 얘 반대인 얘를 쓰고 그리고도 반대인 또는을 쓰고 얘 반대인 x가 10보다 크다를 쓰는 거야. 겹치는 모양일 때에는 네, 자 지금 그리고가 있다. 자, 요거를 꼭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 하나하나 잘 생각하시면서 쓰셔야 돼. 이어지는 말들을. 자, 그걸 좀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되고. 연우! 연우! 네, 너 듣고 네, 있어? 네,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알겠어요. 자, 연우 3번. P 집합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 옆으로 짝대기? 아니, 집합 얘기하라고 지금 여기서. P가 소수래잖아. 네. 뭐라고 써야 돼? 2, 3, 5. 2, 3, 5. 자, 이렇게 되겠죠. Q는 지금 보면은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얘는 그러면 뭐랑 인수분해 되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되죠. 그러니까 얘는 3이랑 4가 x값이 된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명제로 푸는 것보다 집합으로 푸는 게 편해서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P의 여집합이 뭐냐? 그러면 그림도 좀 그려 놓을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P랑 Q랑 겹치는 게 3이 있네요. 그럼 여기가 Q가 있고 이 자리가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 온 거고 여기가 4인 거고 여기가 1, 2, 3, 4, 5, 6 1, 6인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P의 여집합이 뭐냐 그랬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1, 4, 6이라고. 진리집합이니까 집합으로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리집합이잖아. 그러니까 답을 쓸 때 집합으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1, 4, 6 이렇게 쓰시면 다 틀려요. 네, 집합 표시 안 하시면. 자, 그 다음에 얘는 P 합집합 Q잖아요. 그러니까 P 합집합 Q를 쓰시면은 2, 3, 4, 5가 되겠죠. 네,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P의 여집합의 교집합 Q잖아.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요? 이거 뭐였죠? Q 차집합 P예요. 그렇다고요. 네, 자, 네. 외우세요.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자주 나오니까. 자, 그래서 Q 차집합 P니까 지금 Q에서 P를 뺀 거죠. 그러니까는 4만 남잖아요. 그래서 얘 답은 집합 4가 돼요. 신영이 아무것도 모르겠나요? 이해는 돼요? 이 그림 그릴 수 있어요? 그림 보고 해도 식을 못 쓰더라도 그림으로 확인하셔도 풀리긴 하니까 우선은 그렇게라도 풀어야 되겠죠? 네. 푸실 때. 자, 우선은 더 설명하면 또 힘들겠죠? 여기까지 세 문제 풀어보고 가는 게 낫겠죠? 143까지 시간은 많이 못 줘요. 한 10분, 15분도 못 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 푼 사람 있으면 그 다음 진도로 바로 나가겠습니다. 3번이요. 3-1의 3번이요. 예. 네. 왜요? 몰라요. 그럼 다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괜찮아요. P가 뭐야? 1, 2, 3, 2, 3, 6. 6이죠? 네. Q가 뭐야? 1, 2, 4, 8. 1, 2, 4, 8이죠? 예. 자, 그러면 또 그림 그려야죠? 예. 그림 그리니까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예. 있죠? 예. 겹치는 게 뭐야? 1, 2. 1, 2. 그리고 여기는 3, 6. 그 다음에 여기는 네. 4, 8. 그럼 남은 거. 또, 5. 자, 이렇게 남았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얘를 보면 P의 여집합의 합집합, Q의 여집합이라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보시면 묶을 수 있어야 돼요. 집합에서. 네. 부정한 거죠. 부정을 예. 하면 네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예. P교집합 Q에 부정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P교집합 Q 1, 2를 뺀 나머지가 다겠죠. 예. P교집합 Q가 여기잖아요. 쌤, 근데 저거 거꾸로 된 게 그리고 아니에요? 네, 그리고가 교집합이잖아요. 그럼 1, 2, 3, 6, 4, 8 아니에요? P교집합 Q가 1, 2라고요. 아, 또는이 그거 싹 다 합치는 거죠.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1, 2 반대니까 네 3, 4, 5, 6, 7, 8 아, 여기다 오케이. 진짜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 할 수 있어요? 쌤 또 모르는 거 있어요. 너만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아. 자,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아직 애들 표정이. 어? 또 뭐? 2-2요. 2-2요. 2-2는 네 부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선 얘는 답이 뭐예요? 2번. 아니 얘의 답이 뭐냐고요 지금. 예? 이게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등식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고요.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아야 되고 네.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하나라도 안 같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가 있는 거예요. 네. 요거 말 이해돼요? 그리고요? 그리고라는 의미는 아까 집합에서 얘기한 거 교집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연관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연관이 안 돼 있는 게 있으면은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C랑 A랑 같지 않으면 0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 0일 때만 같은 거니까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A, B, C가 같다라는 말이랑 요 위에 있는 요 문장이랑 같은 말인 거야. 네. 이해돼요? 네. 이거에 부정을 했어요. 그럼 뭐야? A랑 B랑 같지 않고 또는 B랑 C랑 같지 않고 또는 C랑 A랑 같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부정한 게 뭐냐? 부정한 게 뭐냐고요? 답이 뭐예요? 답은 5번이라는데. 어? 답은 그래 5번이래요. 하나라도 방금 얘기했잖아. 셋 다 이 가로가 이 제곱이 0이 돼야지만 0이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럼 그걸 부정하면 셋 중에 하나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쌤, 근데 2번은 왜 안 돼요? 2번은 네. 전부 다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전부 다 같지 않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부정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요? 지금 제가 이 시계에 대해 이게 중요한 거라고. 지금 제가 그러니까 뭐 니네 말이 뭐 이거는 맞지 않아 이게 아니고 요거를 식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냐가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요 식을. 요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빨간색 네모를 친 얘를 부정한 거야.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A랑 B랑 같지 않고 또는 B랑 C랑 같지 않고 또는 C랑 A랑 같지 않고가 이게 부정이란 말이야. 이거 이해돼요? 근데 지금 보면 또는이랑 그리고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셋 다 그렇게 돼 있어야지만 그리고인 거야. 또는은 이 셋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예를 들어 쓸 때 x-2 그 다음에 x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면 얘가 x의 값이 2 우리는 또는이란 말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썼잖아요. 이렇게 답을 쓰잖아요.
이 의미는 곱하기일 때는 x가 2만 돼도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4만 돼도 0이 되니까 상관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됐던 거였지. 그래서 또는이란 말을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또는이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 같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인 거예요. 적어도 하나만 같지 않다. 셋 다 같지 않을 필요는 없었던 거죠. 부정을 얘기하고 싶을 때. 말장난이죠? 근데 이 말장난을 정확하게 찝지 않으시면 못 풀어요. 네. 물 마셔도 돼요? 네. 3-2번이요. 3-2번은 자, 지금 P가 마이너스 4 또는 X는 6, Q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P의 여집합 또는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집합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P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Q. 자, 요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쓰실 때 P라고 얘기하는 애는 마이너스 4의 이쪽 방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6의 이쪽 방향이었어요. 이게 P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P의 여집합은 뭐예요? 요 사이겠죠? 네, 그러면은 P의 여집합은 옆에다 쓸까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Q가 지금 뭐예요? 1에서 7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근데 얘랑 합치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수직선에 합쳐서 쓰기만 하면 되겠죠.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여기였고요. 1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7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네. 마이너스 4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죠. 확인. 그쵸? 네. 자, 근데 이제 진리집합으로 써야 되죠? 자, 제가 아까 진리집합으로 쓰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 범위가 x니까 네, 지금 P의 여집합 합집합 Q는 중가로 하고 조건제시법 기억나요? x바 x가 요거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요게 답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다 다른 사람도 이해돼요? 자, 이런 방식으로 쓰셔야 합니다. 쌤, 오늘 지도 어디까지 나가요? 더 나가야죠. 어디까지요? 우선은 그래도 너무만 여기 있네. 뭘 얼마나 남겼다고 필수 6번까지 하고 베이직스는 좀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 정도까지 하고 베이직스는 풀어야죠. 자,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제 찬거지? 네, 이걸 얘기를 할게요. 자, 명제에는 뭐 참인 것도 있고 거짓인 것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아까 얘기했듯 어떤 문장이든 가정과 결론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가 가정이고 뒤에가 결론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맨날 이거를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기호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P에서 Q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가정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거고 뒤에 가면 이제 그 명제가 무조건 참이면 이렇게 두 줄로 표시해요. 지금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화살표 하나로 표시한 거야. 근데 문장이 무조건 참이면 두 줄. 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이제 이게 명제라고 쳐. 이 명제라고 쳤을 때 얘를 부정을 하면은 네, 그러면은 무조건 이 명제가 참이면 부정을 했을 때는 무조건 거짓이고요. 이 명제가 거짓이야. 그럼 그걸 부정하면 무조건 참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원래 명제와 부정한 명제는 참거짓이 반대다. 요것도 이제 나중에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잠깐 얘기를 해보면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부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x가 1이 아니면 x제곱도 1이 아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에는 네, 거짓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 P에서 Q가 참거짓과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를 한 거예요. 부분집합이 돼야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같은 말인 거야. 집합이랑 이거. 부분집합이 아니면 네, 얘는 거짓이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참이면은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거짓이면 부분집합이 안 되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 준다 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 나온 말이 반례. 반례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명제를 봤을 때 이게 거짓이야. 그럼 왜? 라고 물어본 거야. 뭐 때문에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그 이유를 대는 게 반례야. 이것 때문에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반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문장에 따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한번 읽고 갈게요. x가 1보다 크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x가 2면 그러면은 1보다 큰 건 맞지만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큰 건 아니잖아요. x가 2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x가 2가 반례가 되는 거죠. x가 2일 때는 명제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거 이건 할 얘기 없네요. 다 얘기한 부분이어서 요 얘기예요. 이제 봅시다. 자, 1번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얘가 가정을 보니까 얘를 인수분해 하겠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해서 x가 2 또는 x가 1이야. 근데 x가 2다 이렇게 나왔잖아. 거짓이죠? 네,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지 참이 되려면. 네, 근데 2만 있으니까 1번은 거짓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x가 양수고 y도 양수이면 x 곱하기 y는 양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양수끼리 곱하면 양수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니까 뭘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것도 이해되실까요? 양수끼리 곱하면 양수라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가정이 없는 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가정이 결론에 맞아 떨어지냐, 뭐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랑 가정이랑 결론을 위치를 바꿔보면은 네 그러면은 네 그거를 이제 여기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거짓이 되는 거죠. xy 곱한 게 x가 양수고 y가 양수인 건 아니잖아요. 네, x가 음수고 y도 음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곱한 값이 양수가 되는 건 다 그런 건 알고 있으니까 중학교 때 배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면 거짓이 된다. 아까 얘기한 게 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3의 양의 배수인은 뭐 369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쭉쭉쭉 가는데 x에다가 1을 더하면 짝수다. 근데 6에다 1 더하면 7이니까 홀수죠. 네, 이런 게 반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죠. 이해돼요? 이런 걸 얘기해 주는 단원이에요. 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 거짓이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겠죠. 꼭 x가 6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른 거 써도 되죠. 12 뭐 이런 거 써도 되는 거니까.
자, 3의 배수 중에 짝수이면은 1 더하면 홀수가 된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장에 맞게만 해석을 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뭐 이렇게 딱 뭐 하나가 답인 게 아닌 거죠.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냐 없냐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자, 5번이에요. 자,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상수 구하기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P가 지금 X가 1보다 작다. 수직선을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P가 1이고 방향이 이쪽이야. 그래서 얘를 P라고 써요. 네, 그 다음에 Q는 얘 넘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가 3 플러스 A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P에서 Q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참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가 Q에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이 말을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Q는 무조건 이쪽에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가 3 더하기 A고 방향이 왼쪽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모양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될까요? 그래야지 Q가 더 커서 P가 다 들어가죠. 포함되죠. 범위 안에.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럼 A 값의 범위는 뭐냐? 그러면 요걸 보고 확인하시는 거죠. 지금 보니까 3 플러스 A가 1보다 커야 되죠? 네. 그리고 부등식 기억나요? 최대한 어디까지 당겨질 수 있냐? 미수가 있을 때. 여기까지 가도 포함이 되죠? 둘 다 같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다가 붙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을 넘기시면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부등식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되실까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그림 그려서 했으니까 그림 그려서 최대한 당겨줄 수 있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 못 하시면 풀기가 어렵겠죠? 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부등식을 좀 기억을 하셔야지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필수예제 6번 하고 이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베이직 센으로 갈게요. 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그림 보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오면 집합이 보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이 집합으로 다 바꿔서 써놓을게요. 그러면 대문자 R이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고 대문자 R이 Q의 부분집합이라고 돼야 되고 얘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P의 여집합이 그 다음에 R의 여집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Q의 여집합이 그 다음에 R의 여집합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지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는 그림 보고 얘기할 거예요. R이 P에 다 들어가 있냐? R이 여기 있죠? P는 여기 있잖아. 다 들어가 있어요? 부분집합 맞아요? 많이 생각해. 맞는 거 보여요? 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죠. 그러면은 R이 Q의 부분집합도 맞나요? 네, 다 Q 안에 R이 있죠? 네, 그러니까 맞는 거죠. 자, P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여기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할게요. P의 여집합은 여기에요. 그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여기죠? 포함이 되나요? 포함 안 되는 데가 있죠? 이런데. 네, 그러니까는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부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정을 해봤을 때 얘 부정을 하면 뭐가 돼요? P가 Q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되겠죠. 그럼 Q가 P 안에 들어가요? 네, 그런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셔도 네, 문장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근데 그림으로 확인하신 게 쉬우시면 그림으로 확인하셔도 돼요. 네, 상관없으니까. 네, 부정하는 것만 조금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다 표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포함되냐 안 되냐는 이제 부정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없네. 우선은 거기까지만 해볼까? 그러면 147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스는 46페이지부터요.
46페이지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니? 46페이지부터 모든 어떤 아직 여기 얘기 안 했는데 54까지다. 베이직스는 46에서 54가 지금 배운 거고요. 그거 인쇄해 줄게. 네. 네, 실수가 모든 수의 모든 수죠. 자, 지금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P랑 Q가 겹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거든? 저 위로 가 있는 게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위로 가 있는 게 안 붙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좀 알아듣게 얘기해 줄래? 그 P랑 Q랑 안 붙어 그 위로 돼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게 안 붙어 있다고. 아,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는 거지. 오케이. 붙어 있으면 겹치는 게 있었겠지. 오케이. 이해되지?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바꿔서 써야지. 얘는 P의 부분집합이 되냐? 돼? 네. 안 돼요. Q의 부분집합이 되냐? 안 돼요. 안 되지? 네.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냐? 안 돼요.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 되냐? 안 돼요. 생각하고 얘기해. 돼요. 막 얘기하지 말고. 생각하고 얘기한 거 맞아? 네. 된대. 4번은 되는데. P가 여기고 Q의 여집합은 여기 제외한 나머지 다니까 포함되지 않아? 맞아요. 너 기계적으로 대답할 거야? 아닌데?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냐? 안 돼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지. 네.